자, 오늘의 정찰 토픽 첫 번째 바로 들어갑니다. 장애투쟁 작전계획 나왔다. 협박 TK에서 스타트한다. 일단 이 조희대 이 사태, 이걸 조희대 대법원장을 추출하려고 하는 이 시도가 지금 완전히 이 역풍을 맞고 있죠. 엄청난 역풍을 맞고 있죠. 그런데도 멈추지 않습니다. 이재명은 짐짓 빠졌습니다. 치고 빠졌는데, 그런데 다른 이 강경파, 무조건 이 조희대를 몰아내야 된다는 사람들이 오늘도 또 이런저런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이게 저는 점점 이재명 정권을 수렁으로 빠뜨리는 거라고 보는데, 그만큼 이 강경파 쪽에서는, 민주당 강경파 쪽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대로 있으면은 본인들의 계획대로 안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죠. 예상을 하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소위 말하는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딱 하나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기현 판사가 그대로 재판을 하면은 무죄 줄까봐. 그 이야기가 법원장 회의에서 나왔다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아니,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드는 이유가 말이야, 어떤 수석 부장판사가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 재판부를 만드는 이유가 솔직히 말해서 지기현 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무죄 선고할까봐. 지금 12월 달까지 심리를 종결한다고 했죠. 그럼 내년 1월 그러면 선고가 나오는데 무죄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 없다. 그러면 엄청난 타격을 입죠. 이재명 정권은. 내란 프레임으로 지금 모르는 걸 하고 있는데, 내란 혐의가 무죄가 나오면은. 그래서 그런 부분 하나가 있고,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가 그대로 가면 그게 이제 걱정스럽죠. 또 하나는 이 공범들을 지금 재판을 하고 있죠. 대북송금의 공범 이화영, 김성태, 그리고 이 대장동의 공범들, 그리고 또 경기도 법인카드 이 공범, 그 전 비서실장까지 공범인데, 전 비서실장은 왜 나만 재판을 해? 왜 나만 재판해? 이재명도 그 재판에 빠졌지만은 그럼 정인으로 채택해줘,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조희대 체제가 계속하면은 이 공범들 재판에서 유죄가 나오면은, 그러면 같이 공범인 이재명은 왜 재판 안 받아? 이런 그 이야기들이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거기서 무죄를 받아내야지 나중에 이재명도 무죄다 이렇게 되는 건데, 유죄가 나오면은 이재명이 곤란해지는 거죠. 5개 재판 다 그 중에서 하나라도 뭐 유죄가 나오면은. 그런데 조희대 그 체제에서는 자기들 마음대로 못하니까 일단 대법원을 완전히 장악을 해야 되니까 조희대를 내쫓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뭐 또 그 하나는 조희대 체제에서 재판이 속행될 가능성이 있다.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전제가 되는 것은 개심죄죠. 조희대 개심죄. 그때 이 대선 앞두고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했다고, 선거법에. 그것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들태기 수욱인데, 아니 조희대 혼자서 했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때 이 선거 전에 결론을 내야 된다. 선거가 끝나고 만약에 이재명 정권이 탄생을 하면 더 복잡해지니까는 선거 전에 결론 내자. 그런 그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막 했던 거죠. 그리고 선거법인데 1심에서는 유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나왔지만은 2심에서 무죄를 때려버렸죠. 그러면은 대법원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결론을 빨리 내기 위해서 조희대는 이것을 그 심리를 단축시켜서 추진을 했죠. 선거 전에 끝내려고. 그런데 10대 2가 나왔죠. 유죄가 10, 대법관들, 무죄가 2. 그러면은 그 결과를 어떻게 그 조희대가 다 책임을 집니까? 그러면 그 대법관 10명이 조희대가 하자는 대로 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조희대도 그때 왜 파기자판을 안 했느냐. 파기자판을 해서 거기서 바로 유죄를 확정을 해버렸으면은 이재명 지금 출마도 못했고, 지금 이재명 세상이 아닐 텐데, 그래서 보수 쪽에서도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런 조희대를 이제 쫓아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고, 제일 처음에 조희대 사퇴론을 주장을 했던 사람이 추미애 법사위원장, 오늘도 또 뭐 입장 냈습니다. 또 사퇴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정청래가 받았는데, 용산 대변인이 뭐 공감한다, 뭐 오락가락 하면서도 공감한다 이렇게 해서
또 엄청난 역풍이 부니까 우상호 정무수석이 불거기에 나섰습니다. 불거기에 나서서 지금 뭐 용산에서는 이 대법원장 사태에 대해서 검토도 하지 않고 있다. 검토할 계획도 없다. 이렇게 불거기에 나섰지만은 이미 엎질러진 물이죠. 그래서 오늘도 좌파 정권이 조이대 때리기를 계속했습니다. 일종의 역할 분담을 하는 거 아닌가. 이재명은 슬쩍 치고 빠져버리고 역풍이 막 부니까는 그 대신 조이대를 축소를 해야 되니까 이 다른 이 좌파에서 막 나서가지고 조이대를 공격을 하는 그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이 국회에서 외교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이 있었는데 어제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도 국무총리 김민석이 이 대법원장과 사법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떤 점에 실망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마치 이 조이대 대법원장이 물러나야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음모론까지 제기가 됐습니다. 뭐냐면은 오늘 오늘은 외교 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인데 여기서 민주당 의원이 이 부성찬 민주당 의원이 조이대 사태 문제를 질문을 합니다. 어제는 정치 분야라서 그랬다 치고 오늘 외교 안보 분야 얼마나 중요한 게 많습니까? 미국하고 관세 협상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왜 우리 국민들 미국에서 317명이 일주일 동안 고검됐는데 아무 조치도 취하지 못했는지 이런 거를 따져야 되는 자리인데 거기서 조이대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만큼 지금 좌파가 조이대 체제가 그대로 가면은 위험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종의 사생결단식의 이 대치가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민주당에서 오늘 그 외교안보 분야에서 그런 질문이 나왔는데 김민석 총리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법관의 마음가짐과 자세를 지키지 못하면 대법원장 자격이 없다. 사퇴하라는 이야기죠. 어떻게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 국무총리라는 사람이 대법원장을 직접 저격을 하는 물러가야 된다.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니까 역풍이 안 불 수가 없죠. 그리고 오늘 이 조이대 대법원장을 흠집내기 위해서 일종의 음모론도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서영교 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이 한번 이 음모론 하나 제기를 했죠. 5월 14일 법사위에서 내가 제보를 받은 거다 하면서 음모론을 제기했는데 핵심이 뭐냐면은 이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 그리고 전 국무총리 그리고 정상명 전 검찰총장 김충식 씨는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의 측근이죠. 그러니까 김충식 씨, 최은순 씨의 측근 김충식, 정상명 전 검찰총장, 한덕수 전 총리가 오찬을 했는데 오찬을 해서 거기서 무슨 내가 그러니까 조이대 대법원장하고 그 세 사람이 오찬을 했는데 조이대 대법원장이 내가 알았어. 이재명 사건은 대법원이 알아서 처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그걸 그때 이거 확인이 안 됐습니다. 확인 안 되기는 그냥 거의 거짓말로 가짜 제보를 받은 건지 만들어낸 건지 가짜 제보로 지금 판명이 난 거죠. 뭐냐면은 이 당사자들이 다 부인을 했고 정상명 총장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들 김충식 이런 사람들하고 일면식도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또 이 특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수사를 안 했습니다. 이 수사거리가 아니니까는. 그런데 이걸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 부성찬 의원이 다시 꺼집어냈습니다. 희대의 제보 내용을 접했다. 그래서 그것을 재탕을 한 거죠.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인 지난 4월 7일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 정상면 전 검찰총장, 김건희 전 코바나 컨텐츠 대표 모친 최은순 씨의 측근 김충식 씨 등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찬 회동을 했다. 그 오찬 자리에서 조희대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 이 부성찬의 질문 내용입니다.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이 알아서 처리한다고 했다고 한다. 이 발언을 윤석열에게도 했다는 제보가 있다. 민주당은 항상 막 엉터리 이야기하면서 제보가 있다. 제보를 받았다. 제보를 누가 했는지 그런 건 없죠.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는 어떤가?
근데 이 수사, 특검에서 그거 수사 계획 없다고 이야기를 이미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민석이 기사로는 얼핏 봤지만 직접 듣지는 못했다. 가짜뉴스니까는 뭐 이것을 확실하게 이야기를 안 하는 거죠. 사실이라면 전제를 달고 치명적인 상처, 국민 신뢰에 상처를 주는 내용이다. 사실이라면이라고 가정하기보다도 진위가 정확하게 밝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자, 이게 지금 무슨 내용이냐면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한덕수 아니면 김건희 여사의 측근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기만 하면은 내가 알아서 다 처리해 줄게. 그래서 그 말을 하고 나서 유죄 취집하기 한송을 했다는 이 주장이죠. 근데 이게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것이 특검이 수사도 안 합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조희대 죽이기에 들어갔죠. 좌파에서 조희대 죽이기에 들어간 거는 지금 좌파 유튜브 채널들이 극좌파 성향의 유튜브 채널들이 이것을 막 때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거의 가짜라고 판명난 이것을 이제 재탕을 했는데 이것을 막 지금 좌파에서 때리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미 이재명이 대법원에 올라오면은 내가 처리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했다더라. 대보가 있대. 근데 그때 이 당사자들 부인하고 일면식도 없다고 하고 좌파 지금 유튜버들이 특검이 이제 이거 수사할 거야. 수사 임박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특검은 조희대와 관련한 수사는 우리는 하는 게 없어. 이렇게 지금 밝혔는데도 이렇게 지금 몰아붙이고 있는 겁니다. 조희대 악마화, 조희대 때리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일 처음에 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하라고 했던 추미애 오늘 또 SNS에 글을 올려서 또 주장합니다. 이게 용산에서는 이제 치고 빠졌는데 추미애는 여전히 주장을 하죠. 이 SNS를 통해서 내란범 윤석열과 그가 엄호하는 조희대는 내란 재판을 교란하고 있다. 조희대와 윤석열 검찰총장이 소집했던 전국 검사장 회의를 모방해서 전국 법원장 회의를 소집을 했다.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쭉 하면서 이 윤석열 간첩이 체포했더니 조희대가 인사한 지기현이 형사소송법을 위반해 다시 석방을 했다. 자, 이 지기현 이야기까지 지금 나옵니다. 자, 지기현 그러니까 조희대 체제가 계속 가면은 지기현 판사가 12월 달에 이 결심을 하고 1월 쯤에 선고를 하면은 무죄가 나올 가능성.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거죠. 무죄가 나오면은 당연히 이제 2차 그러니까 2심 이거 할 때까지는 석방이 되는 상황이고 또 이 재판이 계속 이제 좀 뒤로 가면은 이게 6개월 안에 1심이 안 나오면 또 석방이 되는 이런 상황이 지금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희대 흔들기를 하는 겁니다. 다목적이죠. 조희대 흔들기 다목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국민의힘은 조희대 이 대법원장 사퇴 압박이 이제 시작이 되니까 이것을 이제 계기로 해서 이재명 탄핵 소추안 그리고 재판 속행 캠페인 장애 투쟁을 위한 그러니까는 이재명 탄핵 소추안도 지금 일종의 시나리오를 만들고 있고 재판 속행도 일단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벌이기 시작을 합니다. 장애 투쟁을 사실상 결정을 한 상황입니다. 오늘 긴급위원총회에서 완전히 뭐 날짜 같은 건 하지는 않았지만은 좀 어디에서 할 건지 그것까지 좀 나오는 상황이죠. 오늘 위원총회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국회 담벼락 안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다. 장외로 나가서 강력하게 투쟁하는 것이 좋겠다. 이재명과 민주당이 생각하는 헌법이 보장한 사법 독립성, 공정성을 파괴하려는 그 어떠한 시도도 묵과하면 안 된다. 이런 결의가 있었고, 이 장애 투쟁에 사실상 이제 돌입을 하기로 했는데, 사실상 이 정기국회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약간 이게 좀 머뭇거리기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기국회 해봤자 모든 법안들을 전부 다 독단적으로 처리를 하죠. 그러면 이제 그 진짜 중요한 법안은 국민들에게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하고 나머지는 지금 장애로 나가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지금 우세합니다.
장애투쟁에 만약에 나서게 되면은 이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2019년에 그때 자유한국당 시절에 한교안 대표 때 마지막으로 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더 상황이 엄중하죠. 문재인 때도 그랬지만은 지금은 완전히 국민의힘을 아예 위원정당 해산 심판 청구하겠다고 이렇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그 위원정당 해산 심판 청구권자인데 정성호가 어제 국회에서 이야기했죠. 본회의에서. 그걸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 위원정당 해산 심판. 이 상황까지 왔는데 한교안 때도 그때 장외에 나왔는데 지금 그냥 아무런 투쟁도 안 하고 있으면 그것은 야당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어. 오늘 언론 취재를 비롯해서 이렇게 전해지는 바로는 지금 장애투쟁의 시기, 방법은 아직 정확히 정해진 건 없다. 그런데 다만 하기는 하는데 첫 번째 스타트를 끊는 장소로 대구를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런 이야기가 오늘 나왔습니다. 대구를 검토 중이다. 그래서 대구 안에서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을 살펴보고 있다. 대규모 인원. 대구 가면 여러 곳 있습니다. 대구 역광장도 있고 여러 가지 공원, 두류공원을 비롯해서 과거 수성천변 굉장히 많이 있죠. 대구 경북은 아무래도 여전히 보수의 심장, 보수의 텃밭 그렇게 불리는 곳이기 때문에 대구 경북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전국 순회를 하는 그런 상황이 예상이 됩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특히 이 용산에서 지금 정청래와 추미애가 제기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주장에 동조하는 그런 발언이 나왔었죠. 이 자체가 대통령 탄핵 사유다. 탄핵 사유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하겠다. 이재명이 헌법과 법원조직법에 규정된 대법원장 임기를 임의로 단축하고 이재명이 직접 물러나라고 대법원장을 물러나라고 하는 상황인데 이것은 상권분리, 정치적 중립성 위반을 한 중대한 사안이다. 탄핵 사유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발언까지 포함해서 이재명의 헌법 위반 여부를 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정리되는 대로 탄핵까지 포함해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오늘 국민의힘 대변인이 밝혔습니다.